자, 이번 영상은 34쪽 3번 그러니까 수능 17번 아이고 수능 17번 문제 그 다음에 35쪽 전체입니다. 35쪽에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부 다 총 4문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이게 34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적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전병 ABO식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를 한 가계도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분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다 그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 혈액형 먼저 할까요? 유전병 먼저 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풀이했을 적에 유전병을 일단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색칠하고 번거로워도 꼼꼼하게 그려주셔야 잘못되는 일이 적습니다. 잘못 풀이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형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혈액형도 똑같이 가계도를 그려주신 후에 이번에 색칠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혈액형만 그릴 거니까 색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혈액형을 건드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혈액형 여기는 A형 하나밖에 아직은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를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힌트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유전병 기억은 유전병 먼저 볼게요. 기억은 대립유전자 T와 T 별표에 의해 결정되며 T와 T 별표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T가 정상이고 T가 정상. 그 다음에 T 별표가 유전병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성원 1과 2는 각각 대립유전자 T와 T 별표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와 T 별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힌트는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상염색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염색체에 있다면 둘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고 했다면 뭐를 우성으로 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거나 유전병을 만약에 이 사람은 큰 티, 얘는 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모두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성질이 다르다? 이거 불가능하죠.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렇죠? 둘이 표현형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로부터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동형적합이구나, 순종이구나 라고 둘이 만나면 자녀는 둘 다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졌는데 둘이 형질이 다르다고 하는 순간 얘는 그렇다면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염색체 유전인데 X 아니면 Y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1번에서 유전병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하니 Y염색체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Y 배제, X 상염색체 배제 이렇게 하게 되면 X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 이 내용은 틀렸으니까 지워주시고요. 다시 설정을 해봐야겠죠. 다시 설정을 해본다면 자, 정상 아빠에서 정상 딸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면 되냐. 만약에 이 유전병이 우성이라면, 만약에 유전병이 우성이라면, 아빠는 이쪽 5번의 아빠를 한번 볼게요. 5번의 아빠는, 잠시만요. 그림을 제가 X 위에도 그려야 되겠네요. 5번의 아빠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예요. 유전병이 T 별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빠는 반드시 이 5번에게 뭘 물려줄 수밖에 없냐면
X에 T 별표를 줄 수밖에 없고 엄마는 X에 T를 받았겠죠. 그런데 5번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T가 T 별표보다 발현력이 좋다. 즉 우성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그러면 이제 T는 유전병이 열성인 거고 X염색체 위에 있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염색체를 다 그리면 됩니다. 유전자형을 다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번의 남동생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게 될 거고요. 5번의 엄마는 확실한 거는 일단 큰 T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별표는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요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은 간단해지죠. 4번은 T 별표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유전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3번은 엄마가 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T 하나, T 별표 하나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는 T 별표를 2개 갖고 있겠죠. X염색체 위에. 아빠는 정상이니까 T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액형을 볼게요. 일단 유전병 유전자형은 다 찾았으니까요. 이제 혈액형 힌트를 보겠습니다. 2와 마지막 힌트 한번 보세요. 구성은 2와 5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2번과 5번이 혈액형이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보시는 거예요. 1번이 A형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에 여기 이 표를 보시는 거예요. 색깔 바꿔서 기억해 볼게요. 자, 1의 적혈구는 A가 있겠죠. 응집원 A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의 혈장에는 뭐가 있겠어요? A 혈액형 안에는 응집소 베타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1의 적혈구에 3의 혈장이 응집했다라는 이야기는요. 3의 혈장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파가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3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의 적혈구에서 4의 혈장이 응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알파가 없어요. 알파가 없고. 그 다음에 3의 적혈구를 볼게요. 아, 3회 적혈구 전에 4회 적혈구를 먼저 볼게요. 4회 적혈구를 보면은요, 1회 혈장에도 응집을 했고요, 2회 혈장에도 응집을 했어요. 그러면 4회 적혈구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A도 있고 B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4회 혈장에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4회 혈장에는 응집소가 아예 없고요. 4회 적혈구에는 A도 있고 B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4번은 AB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엄마가 A형인데 아들이 지금 AB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B형이어야만 하죠. 그래야 4번 AB형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2번이 B형이란 얘기는 우리 지금 5번도 B형이란 이야기거든요. B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을 한번 볼게요. 3의 적혈구는요. 여기 볼게요. 여기. 3의 적혈구는요. 1하고도 응집 안 했고요. 2하고도 응집을, 아니 3의 거, 얘는 3이군요. 예, 3의 적혈구는 1하고 응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냐면요. 적혈구가 만약에 이 3은 A하고 B형이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은 A형, B형, AB형, O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유전자형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일단 A형이라면 3의 적혈구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의 적혈구가 1하고 결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3한테는 베타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B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의 혈장 자체가 알파거든요. 근데 혈장에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데 알파가 들어있는 애는 B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의 적혈구에 B가 없대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얘네들도 아니고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 O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은 O형이구나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3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빠는 BO, AO,
그리고 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5번도 B5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의 유전자형을 다 찾아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1, 2, 3, 5는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A는 플러스이다. 여기거든요. 여기 3이 지금 O형이었잖아요. O형의 적혈구에는 음집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랑 만나도 음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집하지 않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5는 모두 T 별표를 갖고 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T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하고 5 T별표 존재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4와 5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A형이며 유전병 기억일 아들일 확률 8분의 1이다. 그럼 이제 A형인 거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 혈액형 먼저 찾아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A형일 확률 먼저 찾을게요. A형일 확률은 AB와 B5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A형이 될 확률은 여기밖에 없네요. 즉 4분의 1이죠. A형일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올 아들일 확률 이거거든요. 기억이 나올 아들일 확률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주셔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t 별표가 오거나 y가 오거나 혹은 x의 t가 있거나 x의 t 별표가 있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아들 확률 여기서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유전병이 있으려면 여기밖에 없죠. 즉 여기도 4분의 1입니다. 유전병 아들일 확률 4분의 1 그리고 A형일 확률 4분의 1 동시에 일어나는 조건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16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말, 얘 틀린 말,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확실히 수능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과서 학습지 35쪽이에요. 35쪽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림을 또 그리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조건들 한번 봅시다. 유전병 기억은 대립유전자 H와 H 별표에 의해 결정되며 H와 H 별표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H와 H 별표로 결정이 난대요. 그 다음에 H는 정상이고요. 얘가 정상이고요. 얘가 유전병 유전자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기억의 유전자와 지금 병의 유전자와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같은 염색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1번을 본 것처럼 여기서처럼 두 개를 따로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처럼 유전병 유전자와 혈액형 유전자를 지금 따로 그렸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해요. 일단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일단 여기서 이게 그리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1, 3, 5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고 1, 3, 5의 A형 그 다음 구성원 6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이 사람 B형 A형, A형, A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려봅시다. 따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이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후에 혈액형을 그려야 해요. 자, 그럼 혈액형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혈액형은 이 사람 A형, 여기 밑에 A형, 5번도 A형. 근데 6번 B가 B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힌트 한번 볼게요. 구성원 1에 1.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AA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힌트가 있을까요? 일단 주어진 힌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얘를요, 유전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전병은요, 보시면 1번과 2번으로부터, 1번과 2번으로부터 정상이 태어났거든요. 아, 그럼 정상이 뭐예요? 열성인 거죠. 그래서 아, 정상이 열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전병에 대한 거는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는 엄마는 HH 별표, 아빠도 HH 별표 이렇게 될 거고요. 정상 A는 HH가 될 거고요. 이 자녀는 아마 이들 중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밑에서 정상 아가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HH일 거고, 여기가 HH일 거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색체를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1번의 염색체는요, 아마도 위에 A가 존재한다면 A인데 밑에는 하나는 H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H 별표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구성일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인 2번은요,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면, 잘 모르겠지만, 혈액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별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하나는 H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1번, 이 사람이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3번이죠. 일단 3번의 경우에는요. 3번은 정상이거든요. 그렇다면 H를 먼저 표시해 줄게요. H가 와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A형이잖아요. 그러면 A형 유전자는 누구한테 온 거냐면 아마도 여기서 왔을 거예요. 하나, 이 두 개 중에서 뭘 갖고 와야 되냐면 H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H 별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지? 4번. 4번. 4번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4번은 혈액형은 모르지만 일단 정상 H와 그 다음에 별표 H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갖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잠깐만요. 이게 3번, 4번이에요. 그다음 5번이 결혼을 했는데요. 5번도 A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A형에 여기 정상이고요. 여기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A5일지 A일지는 잘 몰라요. 일단 이렇게 냅둬야 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낳는 자녀를 2명을 낳았거든요. 6번과 7번을 낳았죠. 6번과 7번은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6번은 B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B형이 오고요. 상대가 O가 올지 A가 올지는 일단 잠시 보류를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다 B형을 여기다 그리면 잠시만요. 이 B형을 그리면 안 되겠다. 요거 빼고요. 일단 H부터 표시할게요. H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발현이 되고 유전병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H 별표고요. 하나는 H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7번은 깔끔하게 H가 되겠네요. 별 없이. 그죠? 그리고 7번의 혈액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자, 6번이 B형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6번이 B형이 되려면, 얘가 이제 B형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5번은 일단 A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번으로부터 B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5번이 A라면 6번은 B형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줄 게 A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아빠로부터 B를 받는다 해도, 이 아빠로부터 B를 받는다 해도, 엄마로부터 A를 받아버리면 AB형이 돼버리지 B형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엄마한테는 얘가 O형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쵸? O 유전자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번인 엄마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면 A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정상 유전자 H를 가지고 있는 게 O의 O형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 가지고 있는 정상 유전자 H는 그 위에 O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6번이 B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유전병 유전자 위에 달려있는 아이는 B형일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6번은 정상 유전자를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럼 이 비정상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병 유전자는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4번에서 와야 해요. 그러니까 아빠 거 4번을 가만히 봤더니 별표가 있는 이 오른쪽 요 녀석이 B형 유전자인 거예요. 그쵸? 여기 납득되시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이 4번은요. 누구로부터? 1번으로부터 A, A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쵸? 근데 1번은 A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4번은 뭘 온 거냐면 이렇게 갖고 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4번은 AB형이 되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B형이 지금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요. 4번의 B는 엄마 2번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다면 엄마는요. 양쪽에 B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별표도 갖고 있고 A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별표를 받은 건 아닙니다. 1번으로부터 별표를 받은 게 아니고 엄마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즉 엄마인 2번의 별표 위에 있는 유전자는 B형 유전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가 B냐 O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B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B형이거나 O형이거나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A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그건 배제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3번을 보세요. 3번. 3번을 보시면 A와 H가 엮여있는 이 왼쪽 유전자 염색체를 갖다가 아빠한테 받은 거잖아요. 아빠가 A형이었으니까 엄마한테 받은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3번이 A형이 되려면 엄마로부터 B를 받으면 안 돼요. 엄마로부터는 O를 받아야지만 3번이 A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O가 되어야만 해요. 그 얘기는 엄마 2번에 정상 유전자에 있는 아이는 O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얼추 다 나왔어요. 모든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7번도 대충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의 별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4번으로부터 A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B를 받으면 안 돼요. B를 받는 순간 H의 별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7번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어디서 온 거냐면 5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O가 와도 되고요. A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쨌거나 A형이지만 어떤지 알 수 없는 A5인지 AM인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복잡한데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관되어 있다 하는 순간 이렇게 꼭 세트로 움직이는 걸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잘랐나 봐요. 일단 보고 그대로 할게요. 기억 4의 ABOC 혈액형은 AB형이다 라고 말했어요. 4의 ABOC 혈액형 AB형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의 H 별표는 6번의 H 별표는 누구로부터 왔다? 1로부터 왔다. 요거는 이제 찾아가면 돼요. 요 B하고 H 별표는 어디서 온 거냐면 4번으로부터 왔죠. 4번이 갖고 있는 B와 H 별표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2번으로부터 왔죠.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염색체가. 그죠? 따라서 1번으로부터 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7의 동생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4와 5인 거죠. 4와 5로부터 기억이 안 나타나고 ABOC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 엄마는 이게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4번이? 4번 아빠. 아빠는 AH와 BH 그 별표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녀요. 네, 엄마는 AH와 OH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확률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AB, H 별표, AO, HH, 그 다음에 BO, H 별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A형일 확률,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도 있네요. 그쵸? 두 가지 경우죠. 따라서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두 가지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 확률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2분의 1이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3번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요거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스틱으로 그려서 이렇게 염색체를 스틱으로 그려서 동시에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가 35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평가원 6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철수의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1개당 유전자 P 별표 T 별표의 DNA 상대량 가는 여동생 염색체 중에 하나를 나타냈다. P는 P 별표의 대리유전자고 T는 T 별표의 대리유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요 다 그려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철수, 여동생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엄마 먼저 볼게요. P 별표 T 이렇게 갖고 있죠. 요걸 보고 찾은 거예요. P 별표 2개와 T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빠는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누나를 볼게요. 누나를 가만히 보시면 P 그리고 P 별표 T 이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철수를 봤더니 철수가 문제예요. P 가지고 있는데 T는 2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왜 P 별표도 없고 P도 없을까요? X염색체에 있다는 말인 거죠.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동생 볼게요. 여동생은 P 별표 T 별표 이렇게 고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살짝 바꿔서 표시를 해주면 이 네모칸 위치의 철수는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냐면 여기 염색체가 Y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요 철수의 요 차이가 다른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은 전부 다 P에 해당하는 수치가 2, 1 더하기 1에서 2,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있지만 철수만 1이거든요. 그래서 P는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P들은 X염색체 위에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는 성염색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 P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P가 P 별표가 아니고 P잖아요. 그럼 기억의 위치는 염색 근체니까 큰 P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P 별표밖에 없어요. 그럼 아빠 것도 추론할 수 있겠다. 그쵸? 엄마는 딸들한테 아들한테 미안해 잠시만요. 제가 잘못 썼군요. 철수 P 별표여야 되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엄마는 자식들한테 P 별표밖에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누나와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P 하나씩은 다 누구한테 온 거냐면 아빠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빠는 결국 X 위에 P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T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는 큰 T만 갖고 있는데 아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T 별표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을 거예요. 요건 알 수 없지만. 왜냐면 그래야 자식들한테 별표를 하나씩 줄 수 있거든요. 그쵸? 엄마한테는 별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볼게요. 가는 성염색체이다. X염색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냥 P 별표가 아닌 P는 아빠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P 별표밖에 없으니까. 이거 맞는 말. 그리고 철수의 아빠는 T와 T 별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알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나 때문이에요. 누나를 가만히 보시면 누나는 T를 갖고 있잖아요. 별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엄마한테 갖고 하나는 아빠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줄 T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빠는 T와 T 별표를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는 좀 낫네요. 그 다음에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세 쌍의 대립 기억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에 의해 결정된다. 세 쌍이나 관여한대요. 아, 그럼 얘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를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기억의 표현형이 다르다. 피부색 유전 떠올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피부색 유전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대립 유전자 큰 이와 작은 이에 결정되며 이는 큰 이는 작은 이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요. 완전 우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표현형이 두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형이 두 종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B, D 유전자는 각각 서로 다른 상품, 각각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제 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봅시다. 유전자형이 이거 이제 생각하실 적에 A, B, D, E 네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왼쪽은 피부색 유전이랑 똑같이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은 미맥 유전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최대 14가지이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자리, B자리, 그 다음에 D자리, E자리 이렇게 있을 적에 결국은 4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4칸에 2번씩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오느냐, 큰 A가 오느냐, 작은 A가 오느냐 두 가지 경우에서 큰 B가 오느냐, 작은 B가 오느냐 두 가지, 큰 D가 오느냐, 작은 D가 오느냐 두 가지, 큰 E, 작은 E 두 가지. 그런 경우에서 총 몇 가지? 16가지가 됩니다. X. 유전자형이 요녀석인 개체와 상대가 요녀석인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자손을 보시면 다 소문자거든요. 다 소문자라면은 얘네들은 표현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얘고 아빠가 1번이 엄마고 2번이 아빠라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다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형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임의로 엄마라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만든 생식세포의 형태가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쪼개가지고 얘가 만드는 형태가 다 그대로 표현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쪼개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랑 이거예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좀 쉬운 이 먼저 볼게요. 이는 큰 이를 가져가느냐 작은 이를 가져가느냐 여기에 아빠 거 작은 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표현형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찾아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찾아야 돼요. 가지수를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가 되냐면 3개가 대문자 되는 경우, 3개가 대문자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개가 대문자 되는 경우, 1개가 대문자 되는 경우, 모두 소문자 0개가 대문자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총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여기서 2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1번 개체에서. 그 8가지의 생식세포가 그대로 다 표현형이 되기 때문에 표현형의 개수는 최대 8가지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참 어렵다. 그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이런 암수를 교배하여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또 쉬운 2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늘 쪼개서 생각하라 했어요. 큰 이, 작은 이와 큰 이, 작은 이가 만나게 되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조합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같을 조합,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은 확률은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2에서 4분의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A 얘와
얘가 만날 때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표현형이 부모와 같다라는 얘기는 대문자가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확률인 거거든요. 요거 세 개가 대문자일 확률 우리 공부하신 적 있잖아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여러분 학습지 30쪽에 보면은 세 개가 대문자일 확률이 64분의 2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자손에서 세 개가 대문자일 확률은 64분의 20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어쨌든 이거는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전체 64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대문자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6, 5, 4, 그리고 3, 2, 1, 이거죠. 그러니까 6시 3인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0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64분의 20이에요. 이게 확률이거든요. 부모와 같은 표현율 확률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 ABD에서의 확률이 64분의 20이고요. 2에서의 확률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4분의 20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5가 될 거고요. 그럼 64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30분의 5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X 해주시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고하셨고요. 요 다음 타임에는 36페이지에 있는 질문 들어온 거 위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